네, 안녕하세요. 백살을 거두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자산 관리 회사 피델리티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며 권유할 능력도 없습니다.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루고자 함이오니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시고 투자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일까요? 전 세계에서 네 번째 가는 규모의 자산 관리 회사입니다. 관리되고 있는 자산만 해서 7.2조 달러입니다. 대충 원화로 계산하면 8천조 원에 해당됩니다. 금일 암호화폐 마켓캡을 확인해 보니까 1328억 달러입니다. 피델리티에서 관리하는 자산은 암호화폐 마켓캡의 58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마켓캡을 비교해보면 107배에 해당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암호화폐 쪽으로 딱 1%만 투자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이 금액에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피델리티 고객으로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13,000개 정도가 되고, 그리고 개인까지 포함한 고객은 2,700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에릭스X에 투자를 했고요. 2018년 10월달에 들어서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와 투자 업무를 기관 투자자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투자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에 거의 20% 정도가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금융 쪽에 18%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으로 보면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구글 등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라는 기술 위주의 테크 회사들의 투자 비중이 높은 미래지향적인 투자 회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또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처럼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거고 충분한 투자 가치를 찾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피델리티는 언제부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피델리티는 2014년 2월에 들어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초기 연구를 시작했고 2015년 5월에 블록체인 인큐베이터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는 피델리티 자선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이더리움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들어서 피델리티 CEO가 블록체인 컨센서스의 스피커로 참석하게 됩니다. 즉 블록체인 관련한 대형 행사에 전면적으로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018년 10월에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CEO 아비게일 존슨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 5월달에 나온 뉴스이고요. 피델리티 구내식당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플랫폼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하면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을 시스템을, 그것도 코인베이스를 불러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중에 내 컴퓨터가 20만 사토시를 채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천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 경영자가 본인 컴퓨터로 채굴을 했다고 발언한 숨은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2019년 3월경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2018년 10월경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와 투자 업무를 기관 투자에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는 시총 5에서 7위 정도까지를 포함해서 서비스 범위를 추후에 확대할 계획에 있다고 2018년 11월 뉴욕 블록 FS 컨퍼런스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총괄 톰 제섭의 말에 의하면은 피델리티 고객 중 13,000명 이상 고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대형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증권형 토큰이나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토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네요. 그리고 블룸버그에 의하면은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는 암호화폐 스토리지 기능이 가동된 상태이며 일부 자산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달 들어서 정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스터디 서비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중요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디 서비스란 투자자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는 이런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영하는 투자 관리 회사들에게 고객의 자산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나 은행 등을 이용해 자산을 운영할 것을 공고한다. 최근에 벡트 선물 거래소가 SEC에서 승인 절차 받는 과정에서 문제시되는 항목도 바로 이 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비트고라는 회사는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중공감독청 금융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승인받았습니다. 2018년 9월 13일에요. 이 승인을 받자마자 골드만삭스는 비트고에 투자를 합니다. 2018년 10월에 투자를 하였네요. 피델리티나 골드만삭스처럼 커다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존 마켓이 커스터디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커스터디 서비스는 앞으로 다른 디지털 자산 투자 업체들과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킬리만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벡트 관련 영상과 에릭스 관련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존 시장의 투자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스닥, 그리고 피델리티까지. 이들은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해 두었을까요? 이들은 비트코인 외에 어떠한 암호화폐를 추가할 예정에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 암호화폐는 얼마나 또 매집해 두었을까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들의 투자금과 개미들의 투자금이 성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개미들의 투자금은 항상 시간에 쫓기는 자금이고 안전한 쪽보다는 가격 펌핑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대 투자 회사들의 자금은 항상 여유롭고 안전한 쪽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을 믿는다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